이번에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 폼즈.앱을 한번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2024년도에 설문지를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이제 복잡한 기술을 학교나 회사, 기업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폼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용 비용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자동 저장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설문지가 길 경우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작성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처음으로 초기화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동 저장 기능이 도입이 돼서 작성하다 중단을 하더라도 중단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죠. 당연히 엔드로이드나 구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애드온 기능이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애드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나 재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오랫동안 봐온 정책은 뭐냐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기능을 탑재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기능들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드온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들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단점일 수 있죠. 나는 좀 더 체계적인 기능, 좀 우리 기업에 맞는 기능을 원하는데,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드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애드온들이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는 넓은 반면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좀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단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글 폼즈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폼 빌더라고 하는 폼즈.app 앱이 요번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사용을 하면서 장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폼즈.앱 하고 구글 폼즈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뭐 컨디션, 또 뭐 캘큘레이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세팅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폼즈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좀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폼즈 템플릿을 좀 검색을 하거나, 또는 뭐 폼즈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되는 건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료로 판매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폼즈.앱에서는 정말 다양한 200개가 넘는 다양한 그런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것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템플릿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형태, 디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폼즈 어떤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설문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 어떤 뭐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업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템플릿도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점이 구글 폼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애드온에서 제공해주는 경우들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폼즈.앱에서는 또 다양한 앱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보안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앱들 간의 연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들하고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무료 계정은 5개 설문지, 그리고 한 달에 100개 뭐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사항이 있는데, 베이직하고 프로에 보면은 이제 설문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리스판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이 폼즈 설문지는 사실은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케팅 부서나 아니면 HR 부서 이런 담당자들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뭐 $16 이런 정도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일단 추천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적으로 설문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 회사나 조사업체나 그런 데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설문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뭐 또 있겠지만은, 뭐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용을 내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설문지를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 업무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DX로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같이 무슨 뭐 물건을 구매하고 할 때는 항상 하는 방식이 있죠. 일단 문서를 작성을 하고 아주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자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구매부서에 전달을 하고, 구매부서가 다시 또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발주를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은 사전 승인 대신에 사후 확인을 하면 되겠죠.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데 굳이 뭐 팀장이나 뭐 담당 부장한테 결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 요즘에 워낙에 SNS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용도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인스타그램에 설문을 해야 된다, 그 또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도구들이 그런 마케팅 다양한 적용에 바로바로 스피드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자일리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폼즈.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일단은 뭐 기능은 폼 빌더, 퀴즈 메이커, 스토어 빌더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도 보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좀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구글 설문지가 사실 약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좀 기본적인 것 같아서 좀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다양한 설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테그레이션에서 보면은 뭐 슬랙에서부터 뭐 워드프레스, 뭐 CRM, 뭐 트렐로, 구글 시트, 먼데이.com, 뭐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 노션까지 보이네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설문지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설문지 하나 작성해 놓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보시면은 뭐 커버, 뭐 로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설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컨택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어드레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업로드, 또 레이팅, 또 날짜, 또
레갈에 관련된 거, 뭐 페이먼트에 관련된 것도 보이네. 페이먼트에 관련된 것들이 좋은 게 사실 카드 번호 이런 거 입력받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거 아예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또 그 밖에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서명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설문지처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있지만은 사실은 로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로직, 우리가 구글 설문지에서 로직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컨디션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컨디션도 아주 좀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설문에서 선택을 하는데 1번을 선택을 했고 또는 7번에서 뭘 선택을 했을 때 조건에 맞춰서 다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AI 기능도 넣을 수 있다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컨디션도 있지만은 캘큘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은 비용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우리 뭐 선택했을 때 각각에 맞춰서 뭐 계산을 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도 커넥션도 하고 결과도 확인하고 뭐 세팅에서도 다양한 내용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해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적으로 설문을 사용하는 회사라면은 생산성 측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뭐 10개 설문을 만들 수 있는데 요 폼즈.점 앱을 이용하면 하루에 뭐 30개를 만들 수 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저 뭐 3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아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 또 이제 이런 DX 전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고, 또 외부에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회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은 되고 뭐 링크드인에선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약이 많이 있는데, 이런 폼즈.점 앱을 사용하면은 이런 인테그레이션도 좋기 때문에 에자일리티하게 바로바로 디플로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간단하게 폼즈.점 앱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설문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